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은, 이걸 어떻게 틀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그럼 미분계수인데 속도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지. 즉, 요 기울기가 속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되는 거야.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아니고 이게 위치 그래프야. 이게 위치 그래프 같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위치를 미분했을 때의 미분계수잖아. 그럼 요때는 요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냅니다. 요때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은 T1부터 봐. 이거는 가속도 일단 음수지. 이거는 0이고, 요거는 양수고, 요거는 0이고, 요거는 음수고. 그럼 당연히 요때가 제일 크겠네, 요때가.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이것도 속도 그래프다, 그지? 자, 속도 그래프는 t =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뭐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 즉,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잖아. 속도가 양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고, 음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양에서 음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요 2라든가 4라든가 요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야. 그래서 틀린 거. 0부터 6에서 운동 방향은 0부터 6까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2번 바뀐다, 그지? 그리고 3번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려. 2부터 4에서 수직선 위에, 자, 2부터 4까지는 음이지, 음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직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4에서부터 6에서는 속도가 증가하더라. 4부터 6까지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지, 이렇게. 다시 빨라지니까 속도가 증가한다, 이 말은 틀렸지. 4에서 6까지는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이거는 위치 그래프다, 위치. t = a에서 속도가 최대다. 자, 속도는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0. 그럼 속도가 최대가 아니지. 만약에 이게 속도 그래프 같으면 이때는 이 값이 속도가 되기 때문에 뭐, 요 주위에 있는 요런 값보다는 속도가 더 크지만, 지금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큰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0에서부터 F에서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는 거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자, 여기 봐. 이건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멀어지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다가 A에서부터 다시 B까지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다시 이렇게 0이 되는 거예요. B점에서. 그럼 요거는 정방향, 요거는 반대 역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었지. 요렇게 하다 여기서 또 방향이 바뀌고, 여기서 또 방향이 바뀌고, 여기서 또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운동 방향은 3번 바뀐다. 3번이 아니고 4번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위치이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 시각 C에서 속도는 0이다. C. 자, C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E에서 E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E일 때. 자,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요거만큼 같이 이렇게 다시 원점이 되지. 위치를 했다,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간 거야,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반대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원점이 됐지. 원점으로부터 요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E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C가 아니지. A부터 F까지는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요점이 되겠네요. 요점. A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네, 맞아요. F 아, F는 아니네. F 요건 아니지, 그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번이니까 요거는 맞네. 요거는 틀려.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를 잘 보고 해야 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각각의 위치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네. P점과 Q점의 위치 그래프예요.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겠다. A에서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 자, 이는 위치 그래프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에서는 요게 Q는 요렇고 P는 요렇지. 그럼 P 속도가 더 크네, 그지? 틀렸고. P는 양수인데 Q는 0이잖아. 점 P와 점 Q는 시각 T가 B일 때 만나더라. 자, B일 때 같은 점이네. 위치니까. 위치가 똑같으니까 여기 만난다는 뜻이야. 맞고. T 꼴 C에서 점 P와 Q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C. 자, C에서는 속도가 음이지. 속도가 음이네, 둘 다, 그지? 그럼 둘 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맞는 거예요. 속도,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한 값은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4차 방정식이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됩니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럼 요거는 4분의 3 x 4성 마이너스 x 3성 마이너스 3x 제곱 이꼴 마이너스 k. 그럼 요 식을 f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y 이꼴 마이너스 k하고 이 교점이 4개가 생겨라 이 말이죠. 방정식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 3차 같으면 우리가 서로 다른 3개를 가져라 할 때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게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고, 4차가 아닌 식일 때는 요 그래프하고 이 교점을 보는 거야. 교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3x의 3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3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요 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때가 0이 되고 요 때가 2가 되는 요런 그래프죠. 그래서 그 값을 알아야 돼. 먼저 0일 때는 0이지. 요게 0,0이니까 이게 바로 원점이네, 원점. 이게 원점이고. 이제 2를 집어넣어봐. 요 식에 2 집어넣으면 2의 4승은 16, 그럼 4, 3,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3, 12. 그럼 요게 마이너스 8이네. 금방 2 넣었지. 요게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봐. 4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4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이거는 저 위에 있네. 마이너스 4분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점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8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4개에서 만나려면 밑에 이렇게 되면 2개밖에 못 만나잖아.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k 요 값이 마이너스 k 요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 그래서 k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으면 돼요. 그럼 k 값으로 적당한 것은 0과 4분의 5 사이에 있는 수는 요거밖에.
뭔식이 알겠나? 됐죠야. 미분 가능한 함수 y 꼴 fx의 도함수 f'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이제 도함수 그래프야. fx 꼴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최대 개수를 묻는 거야. 최대 개수.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감소하는 거지. 요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거야. b까지는. c까지 요까지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증가해. 그럼 증가를 하다가 요렇게 되다가 또 다시 증가를 하다가 요런 식으로 하면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B 지점에서부터 C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C 지점부터 다시 증가를 한다 이 말이죠. 요게 B이고 요게 C가. 그럼 개수가 최고로 많은 거는 이제 요렇게 될 때겠네요. 이렇게 K가. 그러면 이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최고로 많을 때는 세 개까지 될 수 있어요. 요렇게 되면 한 개일 거고 이런 것도 다 한 개일 거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두 개가 되고 그 최고로 많은 경우는 세 개다. 자, 4차함수의 도함수 f'의 그래프, 이것도 도함수 그래프야. 자, 도함수 그래프인데 f-1의 값과 f5의 값이 나와 있고 f0은 음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감소하고 있다가 3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5까지는 다시 감소를 하다가 5부터는 증가를 하는데 이제 값은 몰라.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값이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5일 때 이때 y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0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0일 때 값이잖아.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요 위에 있겠네. 그지? 요 위에 어디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입니다.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럼 0은 요렇게 있겠네. 0은.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0이 요렇게 있겠네. 그죠? X축이 있으면 요건 1이니까. 1이 아니고 1이니까. 요거는 Y 값이 1. 요거는 Y 값이 마이너스 2. 그럼 0일 때는 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요 값이 Y 값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상태. 그러면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다. 자, 양수근이 요게 양수근이지. 요게 Y축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음수근이네. 요게 1이기 때문에 X축보다는 위에 있지. 요 Y 값이 1이잖아. F5는 1이야, 1. 5는 1이기 때문에 요거는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위에. 그럼 만날 수가 없지, 요쪽 부분에서는. 요쪽에서 하나 만나고 요쪽에서 하나. 그래서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는다, 이렇게. 됐나? 도훈이 때문에 다시 할게. 도훈이가 잘했기 때문에 다시 할게. 도훈이 엄청 잘 썼대.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릴까 지금. 자, 증가 감소가 바뀌는 그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3하고 5하고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지. 그 마이너스 1일 때 요 y 값이 마이너스 2야. 감소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2야. y 값이. 그러다가 3까지는 계속 증가지. 3이 될 때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다시 5까지는 감소야. 5부터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y축 있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2야, 요게. 그 다음 요 y 값이 요게 1이야, 1. 요게 1이라는 말은 x축이 요게 1이니까 x축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0일 때의 값이 f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은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f0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요게 f0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는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을 적에 이제 그러면 이게 근이잖아, 근. x축과 만나는 요게 근이잖아. 그 양수 쪽에서 y축보다 오른쪽이 양수 쪽에서 한 개를 음수 쪽에서 한 개를 갖잖아. 그래서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는다. 요게 1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쳐지는 게 아니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지? 이 부분에서는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만약에 1일 때 값이 뭐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양수 쪽에서 3개, 음수 쪽에서 1개입니다. 지금은 요놈과 요놈이 근이다. 돈 됐지? 아,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방정식 풀어야 했다. 그지? 우리가 풀으라는 방정식은 이 fx의 방정식 풀으라는 게 아니고 요 방정식 풀어야 돼. 자, 요 방정식은 fx는 마이너스 x 요거 풀어야 돼. 그래서 y는 fx 요 그래프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 그래프의 교점을 보라는 거예요. 요 교점 보라는 게 아니고.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이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x좌표가.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게 요 직선이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렇게 끄는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끄게 되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겨. 요거보다 오른쪽에서 생겼지. 요게 근이고 여기서 하나 근이니까 요거는 음근. 요쪽에 생기는 거는 요 정도 되는 값이니까 양수. 그 두 개가 근. 요거 두 개가 아니고 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방정식이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결국은 세 개를 갖지. 자, 그냥 세 개를 갖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세 개를 갖는다 할 때는 극대, 극소의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곱하면 음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세 개를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음근 한 개와 서로 다른 양근 두 개 이렇게 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럴 때는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식하고 요 두 개 그래프가 음수 쪽에서 하나를 만나고 양수 쪽에서 두 개를 만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자, 6을 묶어주면 x 제곱 x 마이너스 1, 2 풀마. 그래서 근이 요렇게 되는데 요 놈이 마이너스 2고 요 놈이 1이 되네. 자, 그 값 찾자.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4, 3,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24, 그리고 이게 36이니까 20이 되네. 그지? 요 y 값이 20이 되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7. 요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그러면 x축이 음수하고 양수 사이 x축이 요렇게 지나가겠네. x축. 그 만나는데 이런 게 교점이라는 거야. 교점. 그 다음에 0일 때는 0 집어넣으면 0일 때는 0이지. 0,0이니까 요게 또 원점이네. 요렇게 되네.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이 그래프하고
양수 쪽에서 두 개를 만나고 음수 쪽에서 하나를 만난다는 것은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누가? 요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활용 문제는 이 방정식, 부등식 이런 활용 문제는 그래프만 그리면 돼, 그지? 그래프만 그리면 그걸로 다 풀어져. 자, 이게 중근과 한실근 가자. 이거는 이제 뭐 값을 묻는 게 아니지. 중근. X축 있으면 중근하고 한실근은 이렇게 되거나 그래프가 이렇게 되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가 0이면 되는 거야. 극대가 0이든 극소가 0이든. 그래서 이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이다를 풀어줍니다.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이다.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 만든다 생각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통째로 이제 fx다 이렇게 두면, 자,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ax. 6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a.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0하고 서로 다른 a 이렇게 되네요. 0하고 a. 극값을 갖는 경우지. 그럼 극값을 가지면 f0과 fa 요게 극값이잖아. 극값. 자, 극값 두 개를 곱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f0은 여기 0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자, fa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a 세제곱 플러스 a. 그 마이너스 묶어버리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요 놈이 0이 돼. 여기다 a 묶어버리면 a 제곱에 a 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a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지금은 양수 a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1이 된다. 요런 거는 봐. 필기하고 싶으면 요런 것만 딱 해놓으면 되잖아. 그지? 딴 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 계산. 자, 도함수 그래프예요. 도함수 그래프. 자, 도함수는 정값만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요 C를 딱 연결해서, C를 연결해서, C까지는 계속 양수만 있잖아요. 양수만. 그래서 이까지는 이렇게 A에서 잠시 이렇게 됐다가 쭉 해서 C까지 증가하다가 C에서 감소하는 이런 거예요. 값은 몰라. FA가 0이면, 자, FA 요게 0이야, 0. 그럼 FA가 0이면 요게 A다, 그지? X축이 요렇게 된다는 말이죠. 요게 A일 때. FA가 0이면 하는 거는 요렇게 X축이 지나간다. 그럼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네. fa가 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제 요거는 끝났고, 이제 요건 아니다, 그지? fa랑 fc의 부호가 다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럼 fa는 요 값이고, fc는 요 극값이네, 극값. 요거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겠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이 되겠지. 왜냐면 이거는 양수고 이거는 음수가 돼야 돼. fa와 fc의 부호가 다르면 했기 때문에. 그러면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요것도 맞는 말이야. fa랑 fc의 부호가 같으면 했네. fa랑 fc의 부호가 같으면. FA랑 FC의 부호가 같다는 것은 요거 두 개의 값의 부호가 같은 거예요. 요거 두 개가 부호가 같으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양이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근데 이 둘 다가 음수가 돼버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둘 다 음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값을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지? 그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갖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FA랑 FC의 부호가 같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면 실근을 갖지 않지만 두 개가 다 양수가 되면 X축이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올 때는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11번. 곡선 y는 x 3승 마이너스 x 요거하고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연립을 풀면 만족하는 x 값이 3개 나온다는 말이잖아. 해서 x의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이꼴 0.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시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됩니다. 그럼 극값을 갖는 자, x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3x 제곱 빼기 3. 그럼 3을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f-1과 f1이 곱하면 0보다 작다. 요거 풀어줍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방정식이 근을 갖는 경우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이야. 방정식이 근을 갖는 경우는 극값을 가질 때 여기야. 극값을 가질 때는 자 이렇게 될 때 최고차기 양인 경우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또는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거나 또는 이렇게 될 때 극값을 가질 때 이야기다. 자 이때는 세 개의 실근을 갖고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이때는 한 개를 갖는 거예요. 그 갖는 것을 뭘로 구분하느냐 하면 요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조사를 했잖아. 극값으로. 이때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보고 이야기한 거야. 그냥 적는 거야. 필기만 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극대 극소 중에 하나는 둘 다 0이 돼 있잖아. 요때 되기 위해서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가 되잖아. 그럼 요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0보다 크게 되더라. 자, 요게 그냥 3차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 2개, 1개일 때 쓰는 식. 자, 1개일 때는 요까지 더 알아두면 좋다 했다. 1개일 때는 극값을 갖지 않을 때 극값을 안 가지면 3차식이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무조건 1개밖에 안 갖는 거예요. 그럼 극값을 갖지 않을 때는 어떤데? f'x 이꼴 0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때도 1개만 합니다. 지금은 극값을 가질 때 이야기야. 가질 때 극값을 갖지 않게 되면 항상 1개의 실근밖에 가질 수 없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3차는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좋아. 자, 곡선 밖의 점에서 주어진 곡선에 오직 1개의 접선만 끌 수 있어. 그럼 3차 곡선이 요렇게 있어. 자, 여기서 접선 끌 거야. 0,A가 어디 있겠지? 접선건, 요 접선이 1개만 나오는 거야. 1개만.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끄기 때문에 이 접점을 둬야 되지. 접점을 T,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고 그때 기울기는 요식을 미분한 게 기울기라 했지.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식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Y1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6T에 X 마이너스 X1 요게 이제 요 직선식이 됩니다. 그 직선이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0,A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6T 제곱. 자,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1개가 나오더라 이 말이잖아.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1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접선을 하나를 끌 수 있다. 만약에 접선을 2개를 끄면 여기서 T 값이 2개, 3개를 끌 수 있으면 접선이 T 값이 3개가 나옵니다.
이제 요식을 정리하면 2t 삼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 2t 삼성,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자, a만 오른쪽으로 이항해버리자. 꼭 a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어. 상수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요 방정식이 실근을 한 개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럼 실근을 한 개를 가지려면 아까 했지. 한 개를 가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 그럼 극값을 갖는 x값을 t값을 찾아야 돼요. 요 식에서. 그럼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그럼 6t를 묶어주면 t 마이너스 1이니까 0과 1에서 극값을 갖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f0, f1을 해주면 그게 양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f0은 2. 그 다음 f1은 이거는 옮길 필요 없네. 옮길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하면 돼. 그냥 실근이 한 개만 나오라 이런 뜻이니까, 그지? 뭐 양수 쪽에서 한 개 이런 게 아니니까. 자, 이항하지 말고 요 식에 그대로 보죠. 그대로 요 식을 ft라면 미분하면 똑같고, 그 다음에 f0 집어넣으면 a 더하기, 그 다음에 f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요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와요. 요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음수가 되거나 두 개가 다 양수가 됐다. 이제 부등식이네. 자,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무조건 다 좌변이야. 방정식일 때는 이제 오른쪽에 a를 두고 그 a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다, 그지? 자,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x 4성 마이너스 4x의 3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 항상 우변을 이렇게 둬야 돼. 우변을. 이렇게 두고 요 식을 fx라고 이렇게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그 최소값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버리면 전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최소값 구하려니까 또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4x의 3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4를 묶어내버리죠. x 3성 마이너스 3x 제곱 3x 마이너스 2. 자, 0 되는 거 2를 넣어볼까? 8, 4, 3, 12 플러스 6 마이너스 2. 14, 14 되네, 그지? 자, 2를 넣었으니까 여기 x 빼기 2였네. 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1. 이제는 이게 0보다 크다는 건지 알겠지?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그지? 그러면 2보다 크면 양수고 2보다 작으면 음수네. 도함수가. 그럼 2보다 크면 증가하고 2보다 작으면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fx 그래. 그래서 최소값이 f2가 최소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럼 여기다 2 넣는 거예요. 2 넣으면 16 마이너스 8, 4, 32 플러스 4, 6,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2. 요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아버립니다. 자, 그때 a의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알겠나? 참고로 녹화했는 거 안 보낼 거다. 그럼 녹화 뭐예요? 너가 내일 풀고 줄 거야. 모든 실수에서 f가 g보다 크라고 했지. 그럼 이것도 f가 g보다 크다가 아니고
f에서 g를 뺏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요. 항상 부등식은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f에서 g를 빼면 x의 4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요게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요 식을 hx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 이하 가정은 똑같으니까 이제 생략.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5. 요거일 때 아까는 모든 실수다 그지? 이제는 요 부분만 보라는 거야. 요 부분만. 그래서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fx다 이렇게 두면 자,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6x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식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1. 요게 fx 그래프. 이제 어디만 보라 했냐면 0 이상만 보라 했기 때문에 요 극대값부터 되는 요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어줍니다.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모든 x에서 0보다 이상인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클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것도 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네. 이것도 여기만 보면 돼, 그지? x가 0보다 클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자, 요 식을 fx다 라고 두고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 마이너스 3 0보다 큰 x에 대해서 요 식이 항상 0보다 커져야 돼. 요 식이. 무슨 말이야?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x가 0보다 크지? 요 부등식 푸는 게 지금, 그지? x가 0보다 크니까 양변을 x로 나눠도 관계있겠네. 양수니까, 그지? x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마이너스 3. 요 식을 푸는 거나 같은 말이야. 이 부등식을 푸는 거나 이 부등식을 푸는 거나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응? 플러스입니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값이 0보다 큰 x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요건 대칭축이 지금 2다 그지? 요 대칭축이 2야. 2에서 지금 요렇게 되는 그래프.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0보다 큰 x 값이 존재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지. 대칭축이 여기 2니까 0보다 크면 요렇잖아. 0보다 크면 그럼 요 값이 0보다 커버리면 되겠네.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그게 0보다 큰 거예요. 요게. 그럼 요 값만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럼 F2 여기다 2 집어넣어봐. 4 마이너스 8 플러스 K 플러스 3 요게 0보다 커버립니다. 그럼 요게 7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다시
0보다 클 때 이 식이 이 식보다 크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뺐는 거예요. 이렇게 뺐는데 요거는 x가 양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x를 나눠도 관계없다 그지. 그래서 요 2차식을 가지고 미분 없이 바로 풀었거든요. 그러면 요게 대칭축이 이렇게 2가 되니까 0보다 크면 요 빨간 부분이야. 빨간 부분 그게 0보다 크려면 요 최소값인 요 값이 0보다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F2 요 식에다가 2 집어넣었을 적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요 전체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돼요. 요런 수입니다. 물론 3차식에서 바로 해도 관계없다 그제. 3차식에서 x가 0보다 큰 부분 찾아가지고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데 3차식을 안 쓰고 바로 요 식에서 풀 수 있는 지금. 자, 17.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치다, 위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점의 위치만 알면 되겠네, 위치. 위치는 이 식에 T를 넣는 거예요, 그지? 그 넣는 T가 뭐냐면, 속도가 같아지는 T를 구해줘야 돼. 그럼 속도니까 미분, T제곱 더하기 4랑, 4T, 요거랑 같게 되는 T를 찾아야 돼. 요런 T일 때 속도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이니까 t는 2가 되는 거예요. 2초가 될 때 속도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구해야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8 빼기 3분의 2. 여기 3분의 6이니까 2가 되면 10이 되는 거지. 자, P는 요 위치. 자, Q도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으면 4, 2,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자,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나와 있네, 위치. T가 3에서 PQ의 중점 M의 속도는 이렇게. 그럼 3에서의 t 이퀄 3에서의 중점의 속도를 찾기 때문에 중점의 위치를 먼저 찾아보면 중점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눈 거지.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니까. 그럼 중점 M은 두 개를 더하면 2t의 3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t. 자, 그거를 2를 나눴더니 t 3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자, 요거를 미분해주면 그 위치에서의 속도가 될 거예요. 그럼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자, 이제 t 이꼴 3을 요식에 대입하면 돼요. 중점을 구해서 중점의 위치를 미분해주면 그 중점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고, 그 속도에다가 t 이꼴 3을 집어넣으면 계산한 결과가 답이 됩니다. 자,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그게 원점이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 속도를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t제곱 마이너스 4니까 t는 풀마이, 즉 t 이꼴 2에서 속도가 바뀌네. 그럼 속도가 바뀌는 그 시각에 위치가 원점이라는 말이잖아.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8 마이너스 24 플러스 k. 요 놈이 0이다. 위치가 바뀌는 점을 찾고 거기서의 속도를 구해주면, 그 시간이 2일 때의 속도를 구해주면 2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고 그 값이 2가 되는. 그 2를 속도 위치식에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 점이 원점이 있어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 속도 필요하네. 일단 속도 씻고 이렇지. 속도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그러면 여기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7이 돼서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속도거든. 1, 3에서 점 P의 위치는 같다. 그럼 1을 집어넣고 3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같은가 확인하면 되네. 그지? 그럼 1을 집어넣어. 3분의 1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니까 이게 3이면 3분의 10이 되네. 그 다음에 3을 넣어봐. 3의 3승이니까 9 마이너스 9, 4, 36 플러스 3, 7이 21. 그럼 여기 3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됐어. 위치가 같은 거는 아니지. 이건 틀립니다. 1과 3에서의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은 게 아니지. 자,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자, 원점에서 출발했지. 출발할 때의 속도는 속도식에서 T가 0일 때란 말이잖아. 그럼 여기다 T 0 집어넣으면 7이지. 속도가 0이 아니다. 그지? T에서의 가속도, 또 가속도 필요하네. 가속도는 2T-8. 자, 3에서의 가속도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요거는 맞는 거네. 가속도니까 가속도식을 구해놓고 t 값만 집어넣으면 돼. P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꿨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요것도 맞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뀌는 지점이 2군데 있다. 지면으로부터 35m의 높이에서 30m/s의 속도로 던진 높이가 이렇게 표현이 됐지. 높이가 이렇게 표현이 돼.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가?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는 30-10t인데 이게 0이 되는 t는 3이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속도가 0이 될 때. 그 다음 니은. 물체의 최고 높이는 65m다. 그럼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이 되는 t가 3이니까 높이는 이 식에 t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식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그게 최고 높이가 되겠다. 3 집어넣으면 35 더하기 90 마이너스 95 45 70 80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80이 되겠네. 그럼 최고 높이는 65가 아니고 80이 되겠다. 80. 이제 마이너스 80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이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0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 그럼 1, 7 마플 해주면 7초네. 이게 또 틀려요. 6초가 아니고 7초 때 떨어져요. 가속도는 이 속도를 미분해야 되지.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서 가속도는 일정하네. 그죠? 가속도는 일정하다. 키가 180cm인 혜승이와 150cm인 유빈이가 높이 3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매분 60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두 명이 움직이, 두 명이. 자, 한 사람은 180이야. 요 키가 180이야. 그럼 1.8이네, 1.8. 인 상태로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자, 한 사람은 1.5야. 요 사람은 키가 1.5야. 그럼 요 사람은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럼 요 부분이 그림자라는 거지. 요 부분이 그림자. 자, 출발해. 매분 60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 두 사람. 그럼 t분 후 이렇게 돼요. t분 후. t분 후에 요 사람은 60t. 단위를 밑으로 할게. 요 길이가 역시 60t 말이지.
t분 후에는 60t. 자, 혜성이와 유빈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요점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만큼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x라고 요 부분을 y로 잡아요. 그럼 dy dt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dy dt. 여기도 마찬가지. 요 길이를 x라고 두고 요 길이를 y로 두고. 자, 그럼 이제 관계식. 자, 첫 번째 관계식은 1.8일 때 x야. 높이 요거는 둘 다 3m라 했고 1.8일 때 x고 3일 때는 y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1.8일 때 x면 3일 때 y다. 즉 3y는 3x는 1.8y다. 3x는 1.8y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줘. 자, 그 다음에 이 y라는 것은 x 더하기 60t가 되겠지. 또 그런 관계. 이 y라는 것은 x 더하기 60t 이렇게 돼. y라는 것은 x 더하기 60t. 자, 요 y를 여기 집어넣을 거야. y를 여기 집어넣으면 3x는 1.8에 y는 x 더하기 60t 이렇게 돼. y자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 1.8x 넘어가면 1.2x가 되네. x는 이쪽은 1.8 곱하기 60t 이렇게 돼. 그럼 x는 이제 1.8 나눠주면 되네. 1.2를. 자, 여기 1.2를 나눠주면 그게 x가 돼. 그럼 요건 6, 2, 12, 6, 38. 6, 2, 12, 6, 38. 그럼 다시 여기 30 되면 90t가 되는 거지. x는 90t야. 자, x가 90t면 y는 150t가 되네. 그러면 dy, dt를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서는 150이 되네. 그죠? 150 m/s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길이의 변화율. 자, 똑같은 방법으로 뒤쪽에도 보면 1.5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잖아. 그래서 여기도 3x는 1.5y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여기서 y라는 놈은 또 x 더하기 60t가 되네. 자, 똑같이 여기다 y 집어넣을 거야. 3x는 1.5 y 대신에 x 더하기 60t. 자, 요거 약분하면 2가 되지. 그리고 x 이항하면 x는 60t 이렇게. 그리고 x는 60t야. x가 60t면 y는 120t가 되네. y는 120t. 그래서 요거의 변화율이니까 요때는 120이 되네. 120. 그럼 요거는 3, 5, 15, 3, 4, 12. 그래서 그 b가 5대4가 됩니다. 요 길이가 변하는 속도와 요 길이가 변하는 속도는 5대4가 됩니다. 5대4. 요 문제는 저번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나올 수 있대. 시험 잘 내는 문제다. 이거 두 개는. 어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지, 그림자 길인지, 그림자 끝인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최초에는 2였어, 2. 요런 정삼각이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씩 증가하기 때문에 t초 후는 2 더하기 2t가 되겠지. t초 후에는. 이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요거 제곱. 2 더하기 2t의 제곱. 요게 t초 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잖아.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은 2분의 루트 3, 2 플러스 2t의 1제곱 곱하기 요거 속미분하면 2. 자, 거기다가 5초 후다 있기 때문에 t에 5를 집어넣는 거고. 자, 5 집어넣으면 12. 요거는 약분되고 12 루트 3이 됩니다. 12 루트 3.
단위는 제곱센치 per 초. 이렇게. 키가 180인 혜승이와 자, 혜승이는 키가 180이에요. 180. 요 가로등 3. 요게 1.8이고. 그 다음에 유빈이는 키가 150이야. 유빈이 키가 1.5네. 사람이 여기서부터 매분 60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단위는 전체적으로 미터로 잡아버리자. 단위는 전체적으로 미터로 잡자. 이렇게 움직이면, 자,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요게 그림자 끝이야. 자, 요 부분이 그림자에 해당해. 그림자. 그림 이해됐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림자가 되는. 자, 그림자를 우리가 X다 이렇게 놓자. 그림자를 X다. 그럼 이 그림자 길이가 이제 사람이 걸어가면서 자꾸 변할 거야.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이런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 끝은 이만큼을 그림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를 Y라고 해요.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Y를. 혜승이와 유빈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지금 우리 이 속도는 무슨 속도냐면 dy dt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것은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dy dt를 구하여라.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요만큼의 길이는 매분 60m를 가기 때문에 t분 후에는 60t가 되겠지. 요 길이가 t분 후에는 60t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60t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요때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y를 t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y를 t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냐면 1.8 대 x는 3 대 y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3x는 1.8 y다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이 y라는 놈은 x 더하기 60t가 되겠습니다. 이 y는 전체 길이니까 x 더하기 60t 그게 y가 됩니다. 자, 요 식에서 y를 소개할 거야. y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요 식은 3x는 1.8. 자, y는 x 더하기 60t 이렇게 돼요. x 더하기 60t. 그럼 여기 1.8x가 우변에 있지. 그 1.8x를 좌변으로 이항해버리면 1.2x가 되네. 그게 1.8 곱하기 60t 이렇게 돼. 이제 1.2를 나누면 그게 x지. 자, 이 식으로부터 x는 1.2분의 1.8 곱하기 60t 이렇게 돼. 이제 요거 약분하면 요 10을 곱했다 생각하면 12분의 18과 같은 말이잖아. 그럼 6, 2, 12, 6, 3, 18 이렇게. 다시 2를 요거하고 약분하면 30이 되네. 그래서 요거는 90t가 되네. 90t. 자, x가 90t면 요 식에서부터 x가 90t야. x가 90t면 그럼 y는 3x는 1.8y 요 식에서부터 x가 90t니까 3 곱하기 90t 이렇게 돼. 그게 1.8y니까 1.8을 나눠주면 요게 y가 되겠지. x 자리에 90t를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고 1.8을 나눠주면 그게 y잖아. 그러면 여기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하면 18이 되겠지. 약분하면 9, 2, 18 약분하면 10t 이렇게 돼. 다시 이것도 약분하면 여기 5가 되니까 3, 5, 15. 즉 y는 150t. 그냥 계산한 거예요. 계산. x는 90t 이렇게 돼. 그럼 dx dt 하면 90이 되는 거예요. 90 m/s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dy dt니까 150 이렇게 돼요. 그래서 v1이 얼마냐면 v1이 150 m/분 이렇게 돼요. 1분에 150m만큼 변하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림자 끝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5 대 x는 3 대 y잖아. 전체 길이를 y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x는 1.5y 이렇게 돼. 3x는 1.5y. 그 다음에 이 y라는 놈은 x 더하기 60t가 되네. 그지? x 더하기 60t가 돼. 자, 그거를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자, 요거 바로 약분해 버리자. 그럼 2지 요게 2x는 y x 더하기 60t 이렇게 돼. 자, 그래서 x가 결국 60t가 돼. x가 60t. 자, x 요게 60t면 y는 60이면 120t네. 그지? y는 120t가 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y, dt를 구해주면 그게 v2잖아. v2. 그럼 v2는 120m/분. 그 속도의 b를 구하라. 속도의 b. 속도의 b는 3, 5, 15, 3, 4, 12. 그래서 5 대 4가 됐다. 자, 이 문제는 시험 잘 낸다. 시험 잘 내니까 하는 거 확실히 연습해둬야 돼. 자, 23.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 한 변이 2여서 처음에. 근데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증가해.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커져. 그럼 t초분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 t초는 삼각이 좀 커져 있지. 커져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원래 2였는데 초당 2cm씩 커지니까 2t 요만큼이 되겠네.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지.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4분의 루트 3 2 플러스 2t의 제곱 이렇게. 요게 이제 넓이를 나타내. 자, 우리는 뭘 구하라냐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데 언제? 5초 후에. 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넓이가 변화율은 요거를 t로 미분하는 거잖아. 자, 요거 전개하지 말고 우리 속미분하는 거 아니까 갈로 제곱 ft의 제곱이니까 2ft. 자,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3 2 플러스 2t 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속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약분되니까 루트 3에 2 플러스 2t. 요게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구하라 했냐면 5초 후에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t 자리에 5를 집어넣는 거예요. 5를 집어넣으면 요게 12. 그럼 12 루트 3이 됐다. 넓이니까 제곱 cm per 초 이렇게. (23번)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23번 같은 거는. 자, 24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요 순간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이거는 물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면 매초 0.5씩 상승하는 거예요, 물이. 0.5씩 상승. 그러면 요 물이 요렇게 있겠지. 물이 요만한 차면 요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거. 그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자, T초 후를 봐, T초 후. T초 후에는 물이 얼마만큼 차이냐면 1초에 0.5cm씩 올라가잖아. 그럼 T초가 되면 요 길이가 0.5T가 되겠지. T초 후에는. 높이가 0.5T가 돼 있을 거야. 자, 여기서는 요것만 잘하면 돼. 요게 지금 2대 1이잖아, 그지? 요게. 높이하고 반지름이 2대 1이 돼. 그럼 닮음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대 1이 돼서 요거의 반이 요게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0.25가 되는 거야. 높이의 반이라는 거야. 그치? 요게 8이 되면 요게 4가 되듯이 요게 0.5t니까 그거의 반인 0.25t가 돼. 그럼 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그럼 파이 r제곱. 자, 요거는 4분의 1t지. 요거는 2분의 1t고, 그지? 그럼 파이 r제곱 하면 16분의 1t제곱.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자, 높이는 다시 2분의 1t가 됩니다. 높이는 2분의 1t. 그래서 t초가 됐을 때 이 전체의 부피는 요게 6이니까 96분의 1,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t초가 지났을 때의 부피는 이렇게 돼요. 이제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요거 미분하란 말이지. 그러면 32가 되네. 3을 곱해주면 32분의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이제 t만 찾아서 대입해주면 된다, 그지? 그럼 어느 순간을 물었냐면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물은 거예요.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그럼 수면의 높이는 요게 수면의 높이잖아. 요 놈이 4가 되는 t를 구하니까 그 t는 8이 되는 8. 여기다 t 대신에 8을 집어넣으면 요게 88이 64, 32니까 2파이 이렇게 돼. 세제곱 cm per 초. 25.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t초 후의 속도 v가 그림과 같을 때 t초 후의 속도 v가 이제 속도 그래프에 속도 그래프. 원점을 출발해서 원점을 출발해서 자,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 봐. 1초가 될 때까지 속도가 2가 된 거야. 점점 빨라지고 있지. 1초까지는 점점 빨리 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속도 부가 양수니까.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2초가 되면 딱 멈춘 거예요. 자, 2초부터는 다시 음수지, 음수.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시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수동을 해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리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출발 후 2초일 때, 그럼 요때다, 그지? 요때. 자, 요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원점을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느려져서 0이 된 거예요.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딱 수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원점이 아니겠지, 그지? 양의 방향 저 어디 멀리 가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출발 후 1초와 3초 사이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의 부가 바뀌는 거라 했죠. 속도의 부. 그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2초일 때 1과 3초 사이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맞네, 그지? 2초 때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 전피는 출발한 후 6초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했지. 그럼 0에서 6초 동안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2초일 때와 5초일 때 2번 있네. 그래서 2번 바뀐다. 요것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구하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는가를 구하라. 자, 요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요 k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k. 그러면 y는 요거, y는 k.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와 y 꼴 k가 몇 점에서 만나게 되겠는가? 이때 이 k 값은 요 범위에 있다. 요 범위. 그럼 자 미분해야지. 그래프 그리려고 3x 제곱 마이너스 6x. 자 3x 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 요게 0이고 2가 됩니다. 그럼 0일 때는 그대로 0이지. 0,0. 요게 0,0이네. 0,0이라는 말은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y축이 되는 거예요. 저기 0,0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는 좌표 축을 먼저 그려놓고 좌표를 잡아서 그래프 그려도 같은 말이고, 지금 하는 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2일 때도 알아보죠. 2일 때. 자, 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8 마이너스 12에서 요 y 값이 또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y 꼴 k를 끌 건데 k가 요 사이 수야. y 꼴 k를 끌 건데 k가 요 사이 수네. 그럼 요 사이에서 0과 4, 마이너스 4 사이면 이렇게 끄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끄어지니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부터 3에서 fx가 gx보다 크다 하는 것은 이거를 푸는 게 아니고 부등식은 항상 우변이 0이 되도록 고치라 했지. 해서 요거를 푸는 것이 아니고 뭘 풀어줘야 되느냐면 fx가 gx를 이렇게 뺏는 요게 요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hx다라고 둡니다. 그럼 요 hx식은 f에서 g를 빼면 되니까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부등식은 풀이가 그것밖에 없다. 그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 그래프를 그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3x를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요게 hx 그래프. 요 놈이 0이 되고 요 놈이 2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서 보라 했냐면 1부터 3까지만 보면 돼. 그지? 1부터 3까지만. 그럼 1이 여기고 3이 요렇게 될까요? 그럼 1부터 3까지 그래프는 요렇게 해서 1부터 3까지 요렇게 돼. 그러면 최소값이 뭔데? 최소값이. x가 2가 될 때 요게 최소값이잖아. 그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네요. 자, P는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Q는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시각T에서의 위치가 아까 이럴 때 두 점 PQ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 P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Q도 양의 방향. P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Q도 음의 방향으로.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에서 결정한다. 그지? 그래서 속도를 각각 보여주면 VP는 2t-6이 되고 VQ는
t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둘 다 양으로 움직이면 이놈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잖아. 둘 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 0은 안 되고 0은 서가 있는 거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지. 그러면 결국 양수가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된다는 말은 2t-6과 t 플러스 4를 곱하면 0보다 커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t는 출발한 후를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 있지 지금. t 플러스 1 해서 이게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놈만 양수가 됩니다. 2t 마이너스 요것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t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t는 3보다 크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사람이 높이 3m의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매분 90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t분 후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 단위로 하니까 t분 후에 요 사람이 걸어간 거리가 90t m가 되는 거예요. t분 후에 사람이 걸어간 거리가 90t m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를 우리는 x로 할게요. 그림자 길이를 x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나타내는 요만큼의 길이를 y다 이렇게.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dx dt를 구하시오 이 말이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dx dt. 자, 아까 전에는 dx dt가 아니고 dy dt였지. 아까 전에는. 지금은 dx dt를 구합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면 1.5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x는 1.5y 정리하면 y는 2x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런 xy 사이에 관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y라는 놈은 또 뭐냐면 x하고 90t를 더했는 게 y잖아. y라는 놈은 x하고 90t를 더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두 개를 연립하니까 x 더하기 90t가 2x가 돼요. x 더하기 90t가 2x. 그래서 x는 90t가 돼요. 자, x가 90t면 y는 180t가 되네, 그지? y는 180t. 자, 그럼 지금 우리 구하라는 것은 dx dt를 구하라는 거지. dx dt. dx dt를 구하라 했으니까 90이 되네, 90. 그럼 90 단위는 미터 퍼 속분. 그림자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30분.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이게 쉬운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이렇게 줘. fx는. 그런데 쉬운 문제는 이 gx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gx를 뭐 k 이때까지 이렇게 준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k 요거 그래프 그려놓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프는 몇 점에서 만나게 되겠는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해봤지. 근데 지금은 이 gx가 식이 좀 복잡한 거예요. 식이. 자, 해서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자, 요 식이 fx야. 그래서 fx 식을 먼저 그려버리죠. fx 식을. 3, 6, 18 x제곱 빼기 1. 그러면 풀마 루트 18분의 1에서 되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 요런 3차 그래프. 요게 마이너스 루트 18분의 1, 요게 플러스 루트 18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점 대칭인 거 알겠지? 원점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전체가 부호만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요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 그럼 여기에 대칭이 됐다는 말은 x축이 원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y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y축. 자, 이제
이 그래프하고 교점을 보는 거야, 지금부터. 이 그래프하고 교점을 보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V자 이렇게. 마이너스 X고, 이쪽은 플러스 X가 되는, 요런 형태의 V자 그래프잖아. 그게 요 빨간 그래프. 자, 요 빨간 그래프가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요 빨간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 현재 같이 돼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 지금 같이 돼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나지. 하나, 둘, 저 위에 올라가서, 그지? 이렇게 하면 세 점이야. 이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 두 점에서. 그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이 왼쪽부터 봐봐. 한 A가 이 정도 쭉 와 있어. 요게 지금 A지, 요 값이. A가 지금쯤 이렇게 돼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이 직선이 저 가면서 이 부분하고, 그지? 그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한 점에서 더 만나야 되겠지. 계속 한 점에서는 만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요 접점에서 하나 만나고 쭉 올라가서 한 군데 또 만나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 자, 또 어떤 경우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냐면, 또 A 값이 따라서 요렇게, 자, 현재 몇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쭉 가서 세 점에서 만나. 현재는. 그런데 요게 요렇게 쭉 가다가 계속 가다가 아직까지도 세 점이지. 어디서 또 두 점일까? 요렇게 접하게 될 때가 있어. 고를 때 또 두 점이 되는 거야. 고를 때. 그래서 접하게 되는 상태가 요 직선하고 이 곡선이 접할 때. 이때 누구하고 접하느냐? 요 직선하고 접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될 때는 요 직선하고 접할 때요. 요 B 입장 잘 있죠? 요 직선하고 접할 때 이빨. 이거 다른 겁니다. 아, 그럼 저쪽 교시다. 한 사람 저리 들어가. 자, 이제 요 빨간 상황을 봐. 빨간 상황. 빨간 상황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 요거는 보지 말고 요것만 보면 된다. 그지? 요 직선이 접하는 순간이니까. 자, 그럼 지금 3차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빨간 직선이 요렇게 지금 접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때 이 점을 알아낼 수가 있잖아.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요 점이란 말이야. 그럼 요 직선 위에 요거의 기울기가 요거지. 요 기울기가 1이 되는 x를 먼저 구할 거예요. 요 기울기가 1이 되는 x. 그럼 넘어가면 2고 나누면 9분의 1이니까 x는 폴마 3분의 1이 되네. 두 개가 나왔네. 왜 두 개가 나와? 여기도 1이 되는 게 있겠지만 여기도 1이 또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럼 폴마 3분의 1이니까 요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때가 3분의 1일까요? 그래서 요렇게 접하는 요 접점 x좌표 요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 곡선식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y 값도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나와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자, 그거를 여기 집어넣을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게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는데 곱하기 6이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게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네. 그럼 요거는 9분의 3이니까 9분의 1이지.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9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9분의 1. 자, 그럼 봐. 이 점이 좌표가 이제 나왔는데 이 점을 이 빨간 직선이 지난다는 말이잖아. 이 점을 빨간 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빨간 직선은 뭔데? y는 기울기가 1인 상태니까 바로 요 직선을 나타냅니다. 요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고 요 직선이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저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은 x에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a 해서 a를 구했더니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그럼 여기 9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요렇게 접할 때는 a 값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자, 이제 보라색은 요거를 봐야 돼. 요거를. 그지? 요 직선이 접하는 거야. 요 직선이. 그럼 마찬가지로 빨간 거에서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접하는 점만 찾아내버리면 되겠지. 그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해 보면 되잖아. 그럼 이 직선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요 곡선 위에 요 기울기가 이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0이 되니까 바로 x는 0이네. 0. 요 점이 0,0이네. 그럼 이 직선은 지금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a잖아. 요렇게 되는 요게 접하는 거니까 그게 0,0을 지나가야 돼. 자, 그래서 요 a 값은 또 0이 되네. 그래서 a 값은 또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9분의 4 요렇게 a 값이 두 개 나오는데 0하고 마이너스 2개 나오는데 지금 그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지. 그럼 0하고 마이너스 9분의 4를 더해서 이렇게 된다. 이건 자 공을 저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요쪽 끝은 요렇게 따라 내려올 거고 요쪽 끝도 요렇게 따라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요렇게 양쪽 선을 타고 공이 쭉 내려오는 거지. 자, 내려오다가 이 경사면에 부딪히겠지. 그럼 바닥까지 못 떨어져, 그지?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이 면과 부딪힐 거야, 공이. 그럼 요게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딱 접하는 요런 형태의 원이 요렇게 생겨질 거야. 요렇게 되고. 여기 딱 부딪히는 요 순간 요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 찾는 거예요.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 그럼 지금 요 만난 요 점이 여기서 요렇게 수직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요게 접하는 형태가 돼. 요 경사면이 접선이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럼 요 각이 60도네. 그럼 요 각은 30도겠지, 요 각은. 근데 반지름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죠. 요게 1이야, 1. 그러면 30도, 60도, 90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가 돼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경사면과 딱 부딪히는 순간 공이 여기 있는데 공의 중심이 요 중심이 이 바닥으로부터 2가 되는 요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순간의 공 속도 찾는 거야, 그지? 그 순간의 공의 속도는 요 위치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6t가 되네. 미분해주면. 자, 그런데 그 순간의 t를 찾아야 돼. 그 순간, 부딪히는 순간의 t. 그 부딪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가 되는 순간이야. 그럼 높이식은 이게 높이식이잖아. 74 마이너스 8t 제곱 이게 높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이 높이가 2가 되는 그 t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8t 제곱이 72가 되고 t 제곱이 9니까 t는 3이 되는 3. 즉 부딪히는 순간은 바로 3초 후를 나타냅니다. 이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8 미터 퍼 초다. 마이너스 48 미터 퍼 초. 그 다음에 32. 자, 32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또 손도 못 대놨다.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문제 두 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참수 이거에 대하여. 자,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어. 위에 점 P.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이거예요.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그 다음에 OQ, 요만큼 길이다, 그지? OQ를 밑면의 반지름을 하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 여기서 내린 수선의 길이를 높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이제 뿔의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잖아. 자, 먼저
요점의 x좌표가 t지. 근데 t는 요런 수야, 요런 수. t는. 즉, 대칭축보다 왼쪽 편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위에 오는 게 t란 말이야, 요 위에. 요 위에 이 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반지름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면, 요 좌표가 t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마이너스 t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냥 t 해버리면 반지름이 아니지. 음수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t 하면 요게 양수가 되면서 반지름이 되겠네. 이제 높이는 어디가 돼, 높이는? 바로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무슨 말인데? x좌표가 t일 때의 이 y값. 바로 여기다 t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요 파란색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밑에 있는 빨간 요식을 왜 마이너스 t라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냥 t 있어버리면 답은 구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식이 틀려 그래버립니다. 이제 뿌로의 부피 찾습니다.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요게 r이지. 제곱하면 고에 t제곱이 돼. 곱하기 높이. 자, 높이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게 이제 부피가 돼요.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t의 4성 또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t의 3성 이렇게. 자, 이 식을 이제 뭐 gt다 이렇게 두면 돼요. f는 여기 있어서 그냥 g된 거다. 이 식을 gt다라고 두면 이제 최대 최소 구하라. g't는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돼. 마이너스 4 파이 t 제곱을 묶어버리자. 그러면 3분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요 식은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도함수는 왜 그랬냐면 부호 보려고 하는 거였다. 이거는 항상 0 이상이네. 그럼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양수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게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가 돼버려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 t가 지금 요 범위잖아, t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지. t가 마이너스 2는 여기 3분의 마이너스 이쪽 편에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1 더 이쪽 편에 있고,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거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돼요. 최대가 되는 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요 대칭축인 요 점이 딱 될 때 이 부피가 최대가 돼요. 응? 요게 마이너스 3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요게 최대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요게 최대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최대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계산해서 최대값은 g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요게 최대가 됩니다.